우리 유정이 이제 쇼팽 연주곡에 도전해도 되겠다. 집에서 조금 더 연습하는 시간을 늘려보면 좋겠구나. 네, 선생님. 연습하기 싫을 때는 내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항상 상상해 보렴. 그러면 힘이 날 거야. 저도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을까요? 그럼 너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될 거야. 네, 선생님. 더 열심히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유정이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더 가볍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도 유정이에겐 모두 경쾌한 음악으로 들립니다. 동생이나 언니가 없는 유정이에게 피아노가 없는 매일매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중고 피아노를 사주신 부모님 생각을 하며 항상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는 유정이는 오늘처럼 선생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큰 힘이 솟습니다. 엄마가 더욱 기다려지는 오늘, 회사 일을 마친 엄마가 피곤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회사 다녀왔어? 그래, 오늘 엄마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인지 궁금하구나. 피아노 선생님께서 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셨어. 이제 쇼팽 곡으로 넘어가도 된대. 정말 우리 유정이가 그동안 실력이 많이 늘었나 보다. 엄마는 유정이가 피아노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피아노와 많이 논 것뿐인데 뭘. 엄마의 칭찬에 유정이는 괜스레 멋쩍어 합니다. 우리 유정이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구나. 아직은 아니야. 더 많이 노력해야 해. 우리 기특한 유정이. 엄마가 유정이의 대답을 듣고 흐뭇하게 웃으십니다. 새 피아노를 사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뿐인 엄마는 유정이가 열심히 연습해서 피아노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유정이도 오늘 저녁에는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아마 꿈속에서 예쁜 연주복을 입고 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안방에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지? 유정이는 무슨 일일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아빠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오랫동안 엄마와 얘기를 나누시니 말입니다.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다시 여쭤봐야지. 하면서 유정이는 얼른 밥을 먹고 학교로 나섰습니다. 얌전한 유정이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 늘 조용하게 지냅니다. 방과 후면 친구들은 모두 영어 수학 학원으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학원에 다니지 않는 유정이로서는 친구를 만들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정이에게도 마음이 맞는 친구가 한 명은 있습니다. 바로 혜린이입니다. 혜린이도 유정이처럼 음악을 무척 좋아합니다. 혜린이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음악에 관해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방과 후 교정에서 유정이와 혜린이는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혜린아, 너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 유정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완벽한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너희 엄마 아빠가 가수를 못하게 하시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만약 반대하신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내 꿈을 꼭 허락받고 싶어. 와, 너 각오가 대단하구나. 유정이는 혜정이의 의지에 대해 놀랍니다. 이어서 혜린이가 유정이에게 묻습니다. 유정아,
너는 만약 피아노를 못 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제일 좋아하시니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유정이는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합니다. 둘은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유정이는 잠시 간식을 먹고 다시 피아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피아노를 치며 마음속으로 피아노에게 말을 건넵니다. 피아노요. 내가 있어 나는 참 좋아. 언제나 내 손가락이 닿는 대로 너는 정말 멋진 음악을 들려주니까 말이야. 이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야? 엄마 언제 집에 와? 피자 집으로 오라고? 알았어. 전화 통화를 마치자마자 유정이는 엄마와 약속한 피자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전화해서 피자집으로 나오라고 하니 유정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유정이는 엄마가 앉아 계신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래, 유정아 이쪽으로 와. 아빠도 와 있네. 우리 유정이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 응, 아빠. 그런데 오늘 우리 왜 갑자기 외식하는 거예요? 유정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유정이에게 그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못 사주고 해서 아빠가 시간을 낸 거야. 우와, 신난다. 많이 먹어라 유정아. 네, 아빠. 한참을 먹고 나서야 아빠가 유정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유정아, 이제부터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응, 알았어. 사실은 말이다. 아빠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좀 더 아끼고 절약해서 살아야 할 것 같구나.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가 다음 달부터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될 거야. 유정이는 크게 걱정하지 않은 듯이 대답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괜찮아. 나는 내 피아노만 옆에 있으면 되니까. 아빠는 유정이의 대답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착한 유정이. 너한테는 피아노만 있으면 되니까 아빠가 그것만은 꼭 지켜줄게. 그날 밤 유정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피아노가 유정이에게 말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유정아, 나는 항상 내가 있어 좋아. 내가 와서 나를 연주하면 나는 항상 신이 난단다. 너와 내가 만드는 아름다운 멜로디 속에서 나는 항상 행복해. 내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때까지 나는 내 옆에서 꼭 지켜볼 거야. 유정이는 피아노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무섭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이 편해져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유정이 엄마와 아빠는 다음 달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러 다니시느라 갑자기 바빠지셨습니다. 유정이를 위해 피아노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집을 구하려고 하니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참 빨리 흘렀습니다. 이사 가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왔고 엄마와 아빠는 고민 끝에 이사 갈 집을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한 그날 저녁, 엄마가 학교 갔다 온 유정이를 불러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유정아, 오늘 아빠와 함께 이사갈 집을 결정했단다. 정말이야, 엄마? 그래, 길 건너 슈퍼 옆 골목 있지? 응. 거기 골목길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집이야. 아, 그 동네 나도 잘 알아.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이 너무 좁아서 피아노를 갖고 갈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유정이는 피아노 없이 못 사는데 어떡하지? 엄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피아노를 갖고 갈 수 없어, 엄마? 그렇단다. 집이 좁아 중고 피아노 가게에
피아노를 팔고 이사 가야 할 것 같구나. 안 돼, 엄마. 그 피아노는 내 친구란 말이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거. 엄마가 더 잘 알잖아. 엄마는 유정이가 얼마나 슬플지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 잘 알지. 유정이의 눈을 보며 엄마의 가슴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정말 안 돼. 피아노 꼭 갖고 가야 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유정이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 동안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날 밤하늘에서는 유정이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정든 집을 뒤로하고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유정이는 정들었던 피아노 친구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너무나 슬퍼 눈물이 계속 났지만 유정이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떠나게 될 피아노 친구에게 마음속으로 편지를 쓰며 씩씩하게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친구 피아노요. 그동안 너와 아주 친했는데 이렇게 헤어지려 하니 마음이 너무 슬퍼. 내가 저번 꿈속에서 했던 말 기억하고 있어. 내가 피아니스트가 될 때까지 꼭 지켜주겠다는 그 말 말이야. 잠시 헤어지지만 다시 꼭 만날 거라고 믿어.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나를 꼭 기다려줘야 해, 알았지? 유정이는 낡아서 부서진 피아노의 한 귀퉁이에 사인펜으로 조그맣게 내 친구 도돌이라고 써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을 꿈꾸면서 말이죠. 이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아침부터 분주히 짐을 이것저것 챙기셨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네, 피아노 가지러 왔습니다. 피아노 가게 아저씨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오셨군요. 저기에 있는 저 피아노입니다. 엄마가 피아노 있는 방향을 가리키며 말씀하시자마자 피아노 아저씨는 유정이의 피아노를 살펴보셨습니다. 피아노가 약간은 낡았네요. 조금은 손을 봐야겠군요. 우리 딸아이 손때 묻은 피아노인데 팔려고 하니 마음이 참 허전하네요. 함께 있던 시간 동안 정 많이 들었겠군요. 이제 이 피아노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갈 겁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 아름다운 음악을 또 들려주겠지요.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피아노를 싣고 가기 전에 유정이는 피아노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꼭 우리 다시 만나자. 너 없이도 나는 계속 손가락 연습을 할 거야. 너를 다시 만나면 지금보다 더 멋진 연주를 할 수 있게 말이야. 말하면서도 유정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가족을 떠나보내듯 엄마와 아빠도 피아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유정인의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 온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유정인은 그동안 아빠가 그려준 종이 피아노 위에서 피아노 연습을 해왔습니다. 언제라도 피아노가 생기면 아름다운 음악을 멋지게 연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독서대 위에 피아노 책을 얹고 입으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매일매일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줄 때마다 마치 악보에 있는 음이 유정이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은 후 엄마가 성당에서 들은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유정아, 우리 성당에 새 피아노 한 대가 더 들어왔다고 수녀님께서 알려주셨어. 어린이 찬양 합창단이 새로 생기면서 노래 연습에 필요한 피아노 한 대를 더 들여놓기로 하셨다는구나. 정말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싶은 사람은 노래 연습이 있는 날 소강당으로 와서
2시간씩 사용해도 좋다고 하시더구나. 우리 유정이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와, 너무 좋아요. 저 당장 가볼래요. 유정이는 피아노를 칠 생각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피아노를 직접 연주해 본 게 1년이나 지났으니 유정이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뒤 해맑은 성당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유정이는 점심도 먹지 않은 채 피아노를 보러 성당에 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서 소강당에 들어선 유정이는 방에 놓여 있는 피아노를 향해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피아노 의자 앞에 바로 앉아 지금까지 종이 피아노 위에서 연주해 왔던 모차르트의 피아노 곡을 연주했습니다. 피아노 위에서 손가락이 참으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마치 바다로 다시 돌아온 물고기가 이리저리 펄떡이듯 말입니다. 한참을 연주하다가 유정이는 잠시 연주를 멈추고 피아노를 이리저리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 유정이가 집에 있던 피아노를 떠나보낼 때 표시해 두었던 바로 그 낙서를 피아노 한 귀퉁이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내 친구 도돌이. 내가 내 친구 도돌이 맞니? 정말이니? 유정이는 잠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손가락으로 살짝 얼굴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낙서를 확인하고서는 너무나 기뻐 강당이 떠나가도록 소리쳤습니다. 맞아, 정말 내 친구 도돌이 맞아. 그동안 내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그런데 안 보는 동안 소리도 더 고와지고 더 예뻐져서 돌아왔구나. 내가 내 곁을 언제까지나 지켜준다고 했었는데 정말 내가 한 약속을 지켜주었어. 이제 다시 헤어지지 말자.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유정이는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닿으면 헤어진 친구도 돌아오는 걸까요? 그날 밤 유난히도 밝은 별빛이 유정이의 집을 비추었고 부드러운 피아노 멜로디가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흔적을 남겼다면 구독으로 남아주세요.